요즘 날씨가 정말 많이 쌀쌀해졌죠?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 밖이 너무 차가워서 나오기가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난방을 언제부터 틀어야 할지, 또 전기세 걱정 때문에 망설여지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난방을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건강에 좋은지, 그리고 난방비는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댁의 난방비를 확 줄일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영국의 에너지 전문가들이 3년 동안 기상 데이터를 분석해서 난방 시작 시기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깥 기온이 섭씨 15도 아래로 떨어지는 시점, 우리나라로 치면 대략 10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난방을 시작하는 게 건강에 가장 좋다고 합니다. 지금이 딱 그 시기죠. 왜 하필 15도냐고요? 우리 몸은 바깥 온도가 15도 아래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방어태세에 들어갑니다. 손발 끝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면서 체온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이게 왜 문제냐면요.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올라갈 수 있고,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코와 목의 점막이 건조해지고 딱딱해지면서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겨울에 감기에 더 잘 걸리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실내 온도를 최소 18도는 유지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 그리고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18도보다 조금 더 높게 20도에서 22도 정도로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나이가 들수록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추위를 느끼는 감각도 둔해지거든요. 나는 안 춥던데? 하시면서 난방을 안 트시는 분들 계시는데 몸은 이미 추위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난방비죠. 요즘 전기세, 가스비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난방을 틀면 고지서 보고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난방비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핵심만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난방비 절약의 핵심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너무 높게 설정하지 마시고 20도에서 22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열이 빠져나가는 곳을 막아야 해요. 창문, 문틈, 이런 곳들이 난방비 도둑이거든요. 셋째, 사용하지 않는 공간의 난방은 줄이세요. 온 집을 다 데울 필요 없어요. 넷째, 보일러와 난방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청소하고 점검하고 타이머 잘 활용하시면 돼요. 다섯째,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은 습관들을 실천하는 거예요. 옷 한 벌 더 입고 따뜻한 차 마시고 이런 것들이요. 이 5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난방비를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0만원 나오던 게 7만원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겨울 한철이면 수십만원을 아낄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방법은 타이머 활용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는 시간이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7시에 일어나신다면 6시 30분에 난방이 켜지도록 타이머를 맞춰두세요. 왜냐하면 난방 시스템이라는 게 스위치 켜자마자 바로 따뜻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보일러도 전기 난방기도 처음엔 천천히 데워지다가 점점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리 30분 정도 여유를 두고 켜두면 여러분이 일어나실 때쯤엔 방이 딱 적당하게 따뜻해져 있어요. 이게 왜 절약이 되냐고요? 급하게 온도를 올리려고 하면 난방기가 최대 출력으로 계속 돌아가거든요. 마치 자동차로 언덕을 급하게 올라가면 기름을 더 많이 먹는 것처럼요. 하지만 천천히 미리 데워두면 적당한 출력으로 효율적으로 작동하니까 전기나 가스를 덜 쓰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가정에서 이 방법을 써봤더니 한 달 난방비가 15% 정도 줄었다고 해요. 두 번째 방법, 온도를 너무 높게 설정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따뜻해야 좋지 하시면서 보일러 온도를 25도, 26도로 올려놓으시는데요. 이건 돈 낭비입니다. 실내 온도는 20도에서 22도면 충분해요. 처음엔 좀 선선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옷을 한 겹 더 입으시거나 양말을 신으시면 금방 적응되세요.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몸은 온도 차이에 엄청 민감합니다. 바깥이 5도인데 집이 20도면 15도 차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따뜻하게 느껴져요.
근데 집을 25도로 해놓으면 20도 차이가 나니까 더 따뜻하긴 한데 그 5도 차이 때문에 난방비는 30% 가까이 더 나옵니다. 온도를 1도만 낮춰도 난방비가 7% 정도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세 번째, 방문을 닫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방문을 열어놓고 사시는데 그러면 따뜻한 공기가 복도나 다른 방으로 다 도망가 버려요. 특히 혼자 사시거나 부부만 사시는 경우 안 쓰는 방의 문은 꼭 닫아두세요. 그리고 사용하시는 방만 집중적으로 난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낮에는 거실에 주로 계시잖아요. 그럼 거실만 따뜻하게 하고 침실 문은 닫아두세요. 밤에 주무실 때는 침실 난방을 켜고 거실 난방은 약하게 하거나 끄시면 됩니다. 전체 집을 다 데우려고 하면 난방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만 난방하면 난방비를 40%까지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창문 틈새를 막으세요. 창문으로 빠져나가는 열이 전체 난방 손실의 30%나 된다는 거 아세요? 특히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에 사시는 분들, 창문 틈으로 바람이 쌩쌩 들어오시죠? 문풍지나 뽁뽁이를 붙이는 게 좋아요. 요즘은 다이소 같은 데 가면 1,000원, 2,000원에 문풍지 살 수 있어요. 이거 한번 붙여놓으면 겨울 내내 쓸 수 있고 난방비는 월등히 줄어듭니다. 창문에 뽁뽁이를 붙이는 것도 효과가 좋은데요. 뽁뽁이의 공기층이 단열재 역할을 해서 찬 공기가 들어오는 걸 막아줘요. 보기에는 좀 그럴 수 있지만 난방비 생각하면 전혀 안 그렇죠. 어떤 분은 뽁뽁이 붙이고 한 달에 3만 원 넘게 아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커튼도 두꺼운 걸로 치세요. 얇은 레이스 커튼보다는 두꺼운 암막 커튼이 단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다섯 번째, 보일러 청소를 하세요. 보일러를 1년 내내 안 청소하고 쓰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보일러 안에 때가 끼고 먼지가 쌓이면 효율이 뚝 떨어집니다. 마치 막힌 수도관으로 물을 보내는 것처럼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가을에 난방 시작하기 전에 보일러 청소를 해주시면 같은 에너지로도 훨씬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요. 보일러 청소는 전문 업체에 맡기셔도 되고 요즘은 간단하게 직접 하실 수 있는 세정제도 나와요. 한 번 청소하는데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들지만 난방 효율이 20% 정도 올라가니까 한 달이면 본전 뽑습니다. 특히 5년 이상 된 보일러를 쓰시는 분들은 꼭 청소해주세요. 여섯 번째,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세요. 건조한 공기는 체감 온도를 낮춰요. 같은 20도라도 습도가 40%일 때와 60%일 때 느껴지는 온도가 다릅니다. 습도가 높으면 더 따뜻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방에 널어두시면 좋아요. 빨래를 실내에서 말리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습도가 올라가면 같은 온도에서도 더 따뜻하게 느껴지니까 보일러 온도를 1도, 2도 낮춰도 괜찮아요. 그만큼 절약되는 거죠. 그리고 습도가 적당하면 피부도 안 건조하고 목도 안 따끔거리고 감기도 덜 걸려요. 일석이조, 일석삼조예요. 일곱 번째, 외출할 때 난방을 완전히 끄지 마세요. 이거 의외죠? 많은 분들이 외출할 때 전기 아끼려고 보일러를 완전히 꺼버리시는데 이게 오히려 손해예요. 집이 완전히 식어버리면 다시 데우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차가운 방을 따뜻하게 만드는 게 따뜻한 방을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출하실 때는 보일러를 외출 모드로 설정하거나 온도를 15도에서 17도 정도로만 낮춰놓으세요. 그러면 집이 완전히 식지 않으니까 돌아오셔서 다시 온도를 올릴 때 금방 따뜻해져요. 이게 훨씬 경제적입니다. 실제로 실험해본 결과 완전히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낮은 온도로 유지하는 게 난방비가 20% 정도 덜 나왔다고 해요. 여덟 번째, 내복을 입으세요.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정말 효과적입니다. 내복 한 벌 입으면 체감 온도가 3도 정도 올라가요. 즉, 보일러를 23도로 틀고 반팔 입고 있는 것보다 20도로 하고 내복 입는 게 더 따뜻하고 난방비도 아끼는 거죠. 요즘 내복도 옛날처럼 두껍고 불편한 게 아니라 얇고 가벼운 기능성 제품들 많잖아요. 양말도 꼭 신으세요. 발이 따뜻하면 온몸이 따뜻하게 느껴져요. 우리 몸에서 열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부위가 머리, 목, 손, 발이거든요. 집에서도 두꺼운 양말이나 수면 양말 신고 계시면 훨씬 따뜻해요. 목도리나 가벼운 스카프를 목에 두르는 것도 좋고요.
옷 한두 겹 더 입고 보일러 온도 2도만 낮춰도 한 달에 2만 원 이상 절약됩니다. 9번째, 단열을 보강하세요. 오래된 집에 사시는 분들, 특히 1층이나 꼭대기층에 사시는 분들은 단열이 잘 안 돼서 난방비가 많이 나와요. 바닥이 차갑다면 카펫이나 두꺼운 러그를 깔아보세요. 바닥을 통해 빠져나가는 열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카펫 하나 깔았을 뿐인데 방이 훨씬 따뜻해졌다는 분들 많으세요. 10번째, 햇빛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낮에 날씨 좋을 때는 커튼을 활짝 열어서 햇빛이 들어오게 하세요. 태양열이 방을 자연스럽게 데워줘요. 특히 남향집에 사시는 분들, 낮에 햇빛 잘 받으면 오후에는 난방 안 켜도 될 정도로 따뜻할 수 있어요. 햇빛만 잘 받아도 실내 온도가 3도에서 5도 정도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대신 해가 지면 바로 커튼을 치세요. 창문을 통해서 밤에는 열이 빠져나가거든요. 낮에는 열을 받아들이고 밤에는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막는 거예요. 이것만 잘해도 난방비 절약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불이나 쿠션 같은 것도 낮에 햇빛에 말려두셨다가 밤에 쓰시면 훨씬 포근해요. 11번째, 환기는 짧고 굵게 하세요. 겨울에도 환기는 필요해요. 실내 공기가 나쁘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요. 그런데 창문을 30분씩 열어놓으시면 안 됩니다. 따뜻한 공기가 다 빠져나가고 방이 식어버려요. 환기는 하루에 2~3번, 한 번에 5분 정도만 창문을 활짝 열어서 확 식히세요. 5분이면 실내 공기가 충분히 바뀌어요. 그리고 환기할 때는 보일러를 잠깐 끄세요. 창문 열어놓고 보일러 틀면 돈을 밖에 버리는 거예요. 환기 끝나고 창문 닫으면 다시 켜시면 됩니다. 짧게 환기해도 공기는 깨끗해지고 난방비는 아낄 수 있어요. 12번째, 뜨거운 물 사용하고 나서도 욕실 문 열어두시면 습도도 올라가고 집안이 따뜻해져요. 샤워하고 나서 욕실 문 꼭 닫지 마시고 조금 열어두세요. 습기가 집안에 퍼지면서 체감 온도가 올라가고 가습기 효과도 있어요. 다만 겨울철에는 습기가 너무 많으면 곰팡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적당히 조절하시는 게 중요해요. 13번째, 국가 지원 제도를 활용하세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저소득층이나 기초연금 받으시는 어르신들은 정부에서 난방비를 지원해줍니다. 에너지 바우처라고 해서 겨울철 난방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가서 문의해보세요. 신청하면 몇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노후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도 있어요.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쓰시는 저소득층 가구는 무료로 또는 일부 비용만 내고 새 보일러로 교체할 수 있어요. 새 보일러는 에너지 효율이 훨씬 좋아서 난방비가 30% 이상 줄어들 수 있어요. 이런 혜택 있는 줄 모르고 계속 비싼 난방비 내시는 분들 많으니까 꼭 알아보세요. 14번째, 보일러 배관을 점검하세요. 배관이 오래되면 녹이 슬고 막혀서 온수 순환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면 보일러는 열심히 돌아가는데 방은 안 따뜻한 거예요. 특히 15년 이상 된 집에 사시는 분들은 배관 상태를 꼭 점검해 보세요. 배관 청소나 교체를 하면 난방 효율이 확 올라가요. 베란다나 외부에 노출된 배관은 보온재로 감싸주세요. 찬 공기에 노출된 배관으로 온수가 지나가면 금방 식어버려요. 보온재는 철물점이나 인터넷에서 싸게 구할 수 있고 직접 감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이것만 해도 열 손실을 많이 막을 수 있습니다. 15번째, 에너지 효율 등급을 확인하세요. 새로 난방기구를 사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에너지 효율 등급을 꼭 확인하세요. 1등급 제품은 5등급 제품보다 전기를 40% 정도 덜 써요. 처음 살 때는 좀 더 비싸지만 몇 년 쓰면 전기세 절약으로 그 차액을 다 뽑고도 남아요. 보일러도 마찬가지예요. 콘덴싱 보일러라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들이 있어요. 일반 보일러보다 10%에서 15% 정도 효율이 좋아요. 교체할 시기가 되셨다면 조금 더 투자해서 고효율 제품을 사시는 게 장기적으로 이득이에요. 16번째, 난방 습관을 바꾸세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이면 큰 절약이 돼요. 예를 들어서 샤워 시간을 5분만 줄여도 한 달에 가스비가 10,000원 가까이 줄어들어요. 샤워할 때 물을 틀어놓고 머리 감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비누칠할 때는 물을 잠깐 잠그세요. 그것만으로도 온수 사용량이 확 줄어요. 설거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계속 틀어놓고 설거지하시면 온수가 엄청나게 나가요. 설거지통에 물을 받아서 하시거나
식기세척기를 쓰시는 게 훨씬 경제적이에요. 요즘 식기세척기는 물도 적게 쓰고 전기도 많이 안 먹어요. 손으로 설거지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절약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17번째, 온도계를 활용하세요. 집에 온도계 하나 놓고 실내 온도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많은 분들이 춥다 덥다 느낌으로만 판단하시는데 실제 온도를 재보면 생각보다 따뜻할 때가 많아요. 온도계 보면서 20도 정도만 유지되면 충분하다는 걸 확인하시면 괜히 보일러 온도 올리는 일이 줄어들어요. 습도계도 같이 있으면 더 좋아요. 온습도계는 만원도 안 하는 제품들이 많아요. 습도가 40% 아래로 떨어지면 가습기를 틀거나 물을 놓으시고 60% 이상 올라가면 환기를 시키세요. 적정 습도만 유지해도 같은 온도에서 훨씬 쾌적하게 지낼 수 있어요. 18번째, 이웃과 정보를 공유하세요. 같은 아파트나 동네에 사시는 분들끼리 난방비 이야기 나눠보세요. 우리 집은 이렇게 해서 난방비 줄였어요 하면서 정보를 교환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돼요. 특히 같은 평수, 같은 구조의 집인데 난방비 차이가 많이 나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난방비 절약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 가서 배우시는 것도 좋고요. 요즘은 에너지 상담사들이 직접 집에 방문해서 어디서 에너지가 낭비되는지 진단해주는 서비스도 있어요. 무료로 해주는 경우도 많으니까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19번째, 전기요금 할인 제도를 활용하세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장애인 등록하신 분들, 국가유공자분들 모두 전기요금 할인 대상이에요. 신청 안 하시면 할인을 못 받으니까 꼭 한전에 전화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할인율이 생각보다 커요. 한 달에 몇천 원에서 만원 넘게 할인받을 수 있어요. 1년이면 10만원 이상 절약되는 거예요. 이미 신청하신 분들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거든요. 20번째, 겨울나기 용품을 미리 준비하세요. 핫팩, 무릎 담요, 수면 양말, 목워머 같은 것들을 미리 사두세요. 이런 작은 용품들이 보일러 온도를 낮추는데 큰 도움이 돼요. 특히 핫팩은 허리나 배에 붙이면 온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에요. 핫팩 몇 개 쓰는 게 보일러 온도 올리는 것보다 훨씬 싸게 먹혀요. 21번째, 보일러 사용 설명서를 다시 읽어보세요. 보일러 사용 설명서에 절약 모드, 외출 모드, 취침 모드 같은 기능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켜고 끄는 것만 아시고 이런 기능들을 활용을 안 하세요. 설명서 꺼내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 이런 기능이 있었구나 하실 거예요. 특히 온수 온도 설정도 중요해요. 온수를 60도로 해놓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50도면 충분해요. 설거지나 세면할 때 60도는 너무 뜨거워서 어차피 찬물 섞어 쓰잖아요. 처음부터 50도로 설정해 놓으면 가스를 덜 쓰면서도 충분히 따뜻한 물을 쓸 수 있어요. 온수 온도 10도만 낮춰도 가스비가 10% 정도 줄어요. 22번째, 순환 펌프 설정을 확인하세요. 보일러에 온수 순환 펌프가 있는 집들 있으시죠? 이게 계속 돌아가면 전기도 먹고 불필요하게 온수를 계속 데우게 돼요. 필요할 때만 작동하도록 설정을 바꾸세요. 또는 타이머를 설정해서 주로 온수를 쓰는 시간대에만 작동하게 하는 거예요. 아침에 세수하실 때, 저녁에 설거지하실 때만 순환 펌프가 돌면 되는 거지 하루 종일 돌 필요는 없어요. 이것만 조절해도 한 달에 몇천 원씩 절약할 수 있어요. 보일러 기사님 부르시면 이런 설정도 다 도와주시니까 정기 점검 받으실 때 물어보세요. 23번째, 창가에서 멀리 떨어져 계세요. 창문 근처는 아무래도 찬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더 춥게 느껴져요. 소파나 책상 위치를 창문에서 멀리 벽 쪽으로 배치하시면 같은 실내 온도에서도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요. 특히 책 읽으시거나 TV 보실 때 자리를 벽 쪽으로 옮겨보세요. 침대도 창문에서 떨어뜨려 놓으시는 게 좋아요. 창가 근처에서 주무시면 새벽에 찬 기운 때문에 감기 걸리기 쉬워요. 침대 머리 쪽이 창문 반대편을 향하도록 배치하시면 훨씬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집 구조상 어쩔 수 없다면 창가에 두꺼운 커튼이라도 꼭 치세요. 24번째, 건강관리를 잘하세요. 감기 걸리면 실내 온도를 더 높여야 하고 병원비도 들고 고생도 하시잖아요.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해서 감기 안 걸리는 게 최고의 난방비 절약이에요.
비타민C를 챙겨 드시고 손을 자주 씻으시고 충분히 주무세요. 운동도 중요해요. 몸을 움직이면 체온이 올라가고 혈액순환도 좋아져서 추위를 덜 타게 돼요.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체조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몸이 따뜻해져요.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저녁에 10분씩 가벼운 운동을 하시면 보일러 온도를 1도, 2도 낮춰도 전혀 안 춥습니다. 자, 여기까지 난방 시작 시기부터 난방비 절약하는 방법까지 정말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균 기온이 15도 아래로 떨어지는 지금이 바로 난방을 시작해야 할 시기예요. 너무 참으시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이제는 적절하게 난방을 트시되 제가 말씀드린 절약 방법들을 활용하시면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핵심만 정리해드리면요. 실내 온도는 최소 18도, 가능하면 20도에서 22도 정도 유지하시고 타이머 활용해서 기상 30분 전에 미리 난방을 켜두세요. 온도는 1도만 낮춰도 7% 절약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방문은 닫고 창문 틈새는 막고 옷을 따뜻하게 입으시고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세요. 외출할 때는 완전히 끄지 마시고 외출 모드나 낮은 온도로 유지하시고요. 보일러 청소와 배관 점검도 정기적으로 하세요. 햇빛은 최대한 활용하고 환기는 짧고 굵게 하시면 됩니다. 정부 지원 제도나 전기요금 할인도 꼭 알아보시고요. 작은 습관들을 바꾸는 것도 중요해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한 달에 몇만 원씩, 겨울 한철이면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 중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처음엔 귀찮으실 수도 있지만 고지서 받아보시면 와, 정말 줄었네 하시면서 뿌듯하실 거예요. 건강도 지키고 돈도 아끼는 똑똑한 난방 생활,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난방비 절약 팁도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 모두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